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저희들 참 많이 힘듭니다. 사실 저희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입장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눈만 뜨고 이 온라인 상태 클릭 한 번만 하고 밖에 나가면 참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풍요로운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내 상황 사실 귀 닫고 눈 감아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사실들을 저희들이 많이 대합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중앙, 조중동에 대한 그런 언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편식이죠. 던져주는 뉴스만, 그분들은 한국에서는 던져주는 뉴스, 던져주는 신문 이런 것들만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에 있는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모든 상황을 상식으로 보는 것이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언론인과 정치인들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열몇 시간은 기본입니다. 저희들. 그런 시간을 달려가서 투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투표가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분통 터지는 일이죠. 저희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6시간 운전은 기본이고, 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시간 버스 타고 가서 투표했습니다. 대만에 투표소가 없어서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홍콩에 가서 투표한 분도 계시고, 정말 우리 린다님 같은 경우는 대장암 3기셨다고 해요, 오빠가. 그 오빠를 모시고 3시간 운전하고 가서 투표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복잡한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저희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요. 개표 부정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런 거 저희들 깊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답답하고 의혹 덩어리이고 분명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뭔가 안개 속이고 이런 거는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저희들 포기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저희들이 3.15 부정선거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재외동포들이요. 아마 뭉치면은 이제는 예전에 정부에서 저희들을 저희들을 이렇게 갑자기 말이 안 나올 어제 저희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해외에 있는 분들은 이 답답함을 진실을 밝힐 때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성명서나 방송이나 그 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권서 활동을 통해서라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까지한 장난 아닌데. 윤정은 시발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댓글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원인은 개표 부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그 선거 개입
점이 선거무효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기소가 돼 있어서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소송 한 건 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정우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여기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료입니다.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 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심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바로 이제 때가 됐으니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1심 판결이 났으니까 당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하겠다.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발인들을요, 검찰에서 거꾸로 엮어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해서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거안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6개월 내에 이 소송을 심사해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 2년 4개월째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014년 11월 29일 날 국회 외교위를 통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께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이 이제는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18대 대선이 부정 조작 선거였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시발단 윤정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이 선거 무효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심에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Anybody who trusts electronic voting machines should have their head examined. 네,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석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길에 전국은 변화무쌍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와이는 대선 상황실 코너를 마련해서 대선 정국의 흐름과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대선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떨리는 노여움에 서툰 백목 글씨로 쓴다. 다른 목마름으로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다른 목마름으로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심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바로 이제 때가 됐으니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1심 판결이 났으니까 당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하겠다.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발인들을요, 검찰에서 거꾸로 엮어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해서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거관리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거관리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리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6개월 내에 이 소송을 심사해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 2년 4개월째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014년 11월 29일 날 국회 외교위를 통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께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이 이제는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18대 대선이 부정 조작 선거였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시발단 윤정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이 선거 무효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심에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Anybody who trusts electronic voting machines should have their head examined. 네,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석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길에 전국은 변화무쌍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와이는 대선 상황실 코너를 마련해서 대선 정국의 흐름과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대선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거안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저희들 참 많이 힘듭니다. 사실 저희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입장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눈만 뜨고 이 온라인 상태
클릭 한 번만 하고 밖에 나가면 참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풍요로운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내 상황 사실 귀 닫고 눈 감아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사실들을 저희들이 많이 대합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중앙, 조중동에 대한 그런 언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편식이죠. 던져주는 뉴스만, 그분들은 한국에서는 던져주는 뉴스, 던져주는 신문 이런 것들만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에 있는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모든 상황을 상식으로 보는 것이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언론인과 정치인들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열몇 시간은 기본입니다. 저희들. 그런 시간을 달려가서 투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투표가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분통 터지는 일이죠. 저희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6시간 운전은 기본이고, 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시간 버스 타고 가서 투표했습니다. 대만에 투표소가 없어서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홍콩에 가서 투표한 분도 계시고, 정말 우리 린다님 같은 경우는 대장암 3기였다고 해요, 오빠가. 그 오빠를 모시고 3시간 운전하고 가서 투표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복잡한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저희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요. 개표 부정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런 거 저희들 깊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답답하고 의혹 덩어리이고 분명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뭔가 안개 속이고 이런 거는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저희들 포기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저희들이 3.15 부정선거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재외동포들이요. 아마 뭉치면은 이제는 예전에 정부에서 저희들을 저희들을 이렇게 갑자기 말이 안 나올 어제 저희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해외에 있는 분들은 이 답답함을 진실을 밝힐 때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성명서나 방송이나 그 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권서 활동을 통해서라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까지 한, 네, 장난 아닙니다. 윤정훈 시발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댓글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원인은 개표 부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그 선거 개입의 점이 선거 무효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기소가 돼 있어서.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소송 한 건 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정우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여기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녀입니다.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